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국의 김미선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들으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도매매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설명회 진행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B2B 배송된 이런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래도 한 4분, 5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이런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 유튜버들도 심지어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창업이고요. 이 창업을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노트북 혹시 넘기는 게 있나요? 넘기는 거. 마우스. 네, 넘기는 리모컨. 리모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마우스가, 네. 네, 마우스가 되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 목차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한 5분 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손을 들어주셔서 다른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B2B 배송 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B2B 배송 대행이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조금 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도매매 허브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드리고, 도매매 허브 판매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B2B 배송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흐름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알고 계실 그런 도소매 흐름일 거예요. 먼저 여기 보이는 상품 공급자가 있죠. 그럼 이 공급자가 소매 판매자에게 도매 거래로 물건을 줍니다. 이때 소매 판매자는 상품 공급자에게 물건을 먼저 사요. 저희는 이런 걸 보고 상품을 구매한다, 사입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소매 판매자가 먼저 그 산 상품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상품을 등록할 거고, 그리고 매장이 있으신 소매 판매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장에다 진열을 하겠죠, 상품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그럼 이 소비자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럼 배송을 해주고 나면 소비자가 그걸 받고 이제 구매 확정 이렇게 눌러주면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매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상품 공급자와 소매 판매자는 둘 다 사업자예요. 그래서 도매 거래를 진행하고, 이 소매 판매자와 소비자 될 수도 있지만 이들 간의 거래는 또 소매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먼저 사입을 했고 뒤에 판매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선사입, 후판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릴 B2B 배송 대행은 이 반대로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상품 공급자가 B2B 배송 대행몰이라는 곳에다가 먼저 상품을 등록을 해놔요. 이 B2B 배송 대행몰은 뭐냐면 도매를 할 수 흔히들 이렇게 동대문 그 옷 시장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이제 도매 상인들이 막 모여 있고,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옷을 띄러 오시잖아요. 그런 소매 상인 분들이 올 수 있는 도매 시장이 온라인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배송 대행 몰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또 구매를 해도 도매 가격으로 주겠다. 이렇게 가능한 상품들이 모여 있는 게 이제 B2B 배송 대행 몰이에요. 그럼 이 공급자들은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있으려면은 막 소매 상인분들이 오셔야지 물건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매 상인분들도 동대문을 가야지 물건을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이 좀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안 좋아서 이제 이렇게 B2B 배송대행몰에다 올려놓으면 수많은 소매 판매자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급자분들이 배송대행몰에다 올려놓은 거고요.
이 소매 판매자들은 이 B2B 배송대행몰에서 상품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상품 저장한다는 거예요. 뭐 이미지도 저장하고 상품명도 복사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온라인 쇼핑 등록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사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있는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겠죠. 그럼 이 소매 판매자한테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비자의 주소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구조로 쉽게 이해하시냐면 저희 부모님, 제가 이제 나와 살거든요. 저희 부모님 가끔 딸 나 이거 엄마 미세먼지 마스크 요즘 좀 안 좋으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좀 사서 집으로 좀 보내줘 라고 엄마가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건을 사겠죠. 그럼 물건 사고 주소는 부모님 댁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급자는 이 배송대행몰에서 주문 들어온 걸 하는데 이 소비자 정보로 이 소매 판매자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럼 소비자 정보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은 소매 판매자를 거쳐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을 대행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진짜 많은 질문이 제일 많이 여기서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상품 공급자들이 그러면 하나씩 또 물건을 도매가로 해줄 수 있으면 바로 소비자한테 하나씩 팔면 되잖아요. 이걸 왜 굳이 배송대행몰에 올려서 소매 판매자를 거쳐서 물건을 팔아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공급자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요. 공급자들은 소비자 간의 그런 문의사항을 받아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되게 낯설거든요. 그리고 상품 공급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려면은 이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물건을 막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자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그 오픈마켓들에서 나올 수 있는 계정들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 이렇게 애써서 올려봤자 상품을 검색하면 상품이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많은 소매 판매자들이 이걸 갖다가 올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소매 판매자들을 활용해서 판매를 대행하는 거고 소매 판매자들은 공급자분들을 활용해서 배송을 대행하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B2B 전문셀러라고 부르고요. 선사입 구조,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건 먼저 사들인 다음에 판매하는 구조랑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던 배송대행, 전문셀러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선사입 구조는 일단 물건을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확인이 용이하겠죠. 당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판매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받기를 판매를 해요. 제가 쓰레받기를. 근데 쓰레받기 앞에가 뭐 몇 센치인지 뒤엔 몇 센치인지 높이는 몇 센치인지 접으면 몇 센치인지 피면 몇 센치인지 제가 폭이 요만한데 놓고 싶은데 들어갈까요? 별의별 질문이 다 엄청 많아요. 근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얼른 그걸 재보겠죠. 네 고객님 거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긴 좀 너무 좁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마케팅 진행이 자유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령 물건을 쓰레기 봉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세트 상품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물건을 1+1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라든지 이런 프로모션, 마케팅 이런 거를 진행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물건을 샀고 내 물건이잖아요. 내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좀 자유롭다고 보실 수 있고 리스크는 당연히 높겠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관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소매로 도소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물건 잘못 사가지고 그거 땡처리 그러니까 원래 사드렸던 그 가격만큼도 더 이하로 판매를 하셔서 그리고 빠른 사업의 시작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좀 쟁여놔야 되는 그런 사무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돈을 들여서 사야 되다 보니까 신중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시작하시기가 어렵겠다라고 단점을 들 수 있고 1인 기업의 어려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쇼핑몰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제 이런 배송대행이라는 걸 그때는 제가 대출이랑 이런 걸 받아서 처음에
처음에 들여서 산 게 2천만 원어치 재고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좀 자리를 잘 잡고 그래도 월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시점에 제가 알바생을 4명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왜냐면 물건이 떨어지면 체크해서 발주 넣어야 되는 알바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CS 들어오는 것도 CS 받아야 되는 알바생도 필요하고, 그래서 4명 정도 알바생을 제가 이렇게 거느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쇼핑몰 안 하지만, 그렇다 보니 1인 기업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배송대행은 말씀드렸던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주문이 들어와야 그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없이, 사입 없이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재고, 당연히 리스크가 적겠죠.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이거는 좀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카페가 사무실이, 여행 가시면은 호텔에서도 얼른 확인해서 발주 넣으시고 주문 넣으시고, 문의 들어온 거 얼른 컴퓨터로 답변 넣으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점으로 넣어봤고, 근데 단점으로는 재고 파악이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공급자분들이 물론 재고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오늘 이만큼 빠졌고, 오늘은 이만큼 빠졌고, 그리고 지금 단종 이슈가 있고, 이런 걸 업데이트를 하시지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다른 전문 셀러분들도 그 재고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파악이 좀 어렵고요. 품절사항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이거 당연하겠죠. 품절을 매일매일 이게 품절 났다고 해서 너무 막 속상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뭘 팔았는데 이제 고객님은 갈색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갈색이 없는 거죠. 주문을 넣으려고 보니까. 근데 카키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한테 얼른 얘기를 해줘요. 아, 고객님, 갈색이 조금 인기가 없어서 이제 이번에 있는 재고만 다 사용이 되고 재생산 계획이 없어가지고 혹시 인기 있는 카키 색상은 좀 어떠세요? 이 영업한 거죠, 제가. 고객님을 이렇게 설득한 거잖아요.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설득이 되면 그래요? 그럼 카키로 할게요 하면 카키로 얼른 이렇게 배송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품절이 발생을 해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고, CS 처리 과정이 2번이다. 이거는 당연하죠. 물건 재고 몇 개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물건 몇 개가 있나요? 물어봐야 되고, 이쪽에서 있습니다 하면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재고, 상품문의 이런 등등의 CS 과정들이 2번씩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CS도 하시다 보면 늘어요. 왜냐면 묻는 질문이 약간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질문이 가끔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들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예요. 이렇게 장단점을 좀 비교해봤고, 창업 비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선사입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적재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 판매용 상품을 사입하는 비용은 정말 작게 잡았을 때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은 저걸로 한 10개 정도 아이템을 미리 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많이씩은 아니지만 한 30에서 50개씩 10개 아이템을 이렇게 사실 수가 있겠죠. 사이트 세팅 비용, 이건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오픈마켓만 할 거다 이러면은 오픈마켓은 그냥 입점하시면 돼요. 판매자로 입점하셔가지고 하시면 비용이 발생을 안 하고, 내가 나만의 이런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몰을 구축하시는데, 이제 월에 한 10만 원 내외 이 정도씩 유지 비용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배송대행은 이제 당연히 사무공간 없죠. 호텔도, 그리고 카페도, 그리고 내 집도 다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판매용 상품 사입 비용은 이제 물건이 팔렸을 때 주문하는 거니까 0원이라고 적었고요. 운영, 관리, 인건비, 이거는 제 경험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매출 없을 때는 알바생 없어도 돼요. 막 그냥 혼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거래액이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 하시면은 알바생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배송대행 전문셀러는 운영, 인건, 관리비로 알바생을 고용하지, 이제 혼자 막 하실 때 막 발주도 넣고 여러 오픈마켓들, 그리고 내 쇼핑몰까지 이런 거 관리하시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배송대행 솔루션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게 이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용료 20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발생하는데, 이거 사용해서 하시면은 훨씬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넣어본 거고, 이것도 그냥 안 하겠다, 난 그냥 내가 무조건 직접 다 하겠다 하면은 저기서도 관리비가 안 들겠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생각하셔야겠죠.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인건비 생각 안 하시고 일단 무조건 부딪히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수익 계산을 하실 때는 내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서 아 이게 수익이 난다 안 난다 판가름 해주시면 좋고, 기타로는 주문에 따른 사입 비용 발생, 저걸 왜 적어놨냐면 이 B2B 배송 대행물이 아예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픈마켓에서 물건 그 판매된 거를 저한테 정산을 해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고객님은 나한테 물건 주문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 먼저 돈을 썼죠. 근데 어느 정도는 확정된 주문권이잖아요. 돈을 썼는데 이 돈은 바로 쓴 거고, 이 오픈마켓 쪽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는 고객님이 구매 확정을 누르고 뭐 얼마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하나씩 정산을 해줘요. 근데 길게 걸리는 데는 2달 가까이가 걸려요. 짧게 걸리는 데는 이 정도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은 썼는데 이 돈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이 부분까지는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단계를 좀 가볼게요. 아 이제 이 B2B 배송 대행물 잘 알겠고, 그리고 이거 좀 이제 시작해 볼 건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실 수 있어요. 상품 B2B 배송 대행물에 가면 상품 사진을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도 저장하고 상품 이름도 복사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오픈마켓별로 하나하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엑셀로 대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줬어요. 엑셀 대량 등록은 여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값들을 쭉 상품마다 쭉 채워넣고 대량으로 등록 누르면은 대량으로 상품이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오픈마켓으로. 장점은 무료겠죠. 나의 노동력. 단점은 오픈마켓별로 양식이 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잇을 어떤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포스트잇이 그냥 뭐 메모지 이렇게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오픈마켓에는 포스트잇이라고 카테고리가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오픈마켓별로 양식을 다 다르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수동으로 진행. 이거 등록도 당연히 수동이고 이제 품절 처리도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재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11번 가면 11번 가, 인터파크면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각기 다 들어가서 문의 들어왔나 주문 들어왔나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시고, 발주는 이제 배송대행몰에다 발주를 해주시면 되고, 통장 번호 입력도 이제 배송대행몰에 통장이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이제 오픈마켓에다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된 게 쇼핑몰 통합 솔루션이에요. 이름부터가 솔루션이잖아요. 뭔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출시가 됐는데, 이 솔루션은 뭐냐면 전문셀러 분들이 활용해서 전문셀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좀 자동 프로그램,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공급자가 배송대행몰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내가 무슨 카테고리 상품을 등록하고 싶다, 가격대는 얼마 정도의 상품대를 찾아서 등록하고 싶다, 마진은 얼마 붙이고 싶다, 배송비는 무료로 하고 싶다, 이런 걸 세팅을 해주고 등록 누르면은 11번 가면 11번 가, 인터파크면 인터파크, 쿠팡이면 쿠팡 이렇게 다 각기 나눠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량 등록을 해주겠죠. 그리고 주문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문 수집 누르면은 주문이 다 땡겨져서 들어와요. 마켓별로. 그리고 발주하기 누르면 배송대행몰로 발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송장 번호도 여기 등록된 거를 얘가 알아서 땡겨와요. 그러고서 온라인 쇼핑몰에다 송장도, 그러니까 너무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는 전문셀러를 시작해 보실 거면 수동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알아야 이런 솔루션을 활용할 때
감사해 하면서 활용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또 진짜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쇼핑도 많이 해보신 사람이 잘 팔아요. 이런 걸 좀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직장 생활도 해본 적도 없으시대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온라인 쇼핑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한 얼마 가격대는 해야지 좀 이렇게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 가격대는 무료 배송, 얼마 가격대는 유료 배송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는 셀러분들이 직접 쌓아 가시는 그런 노하우겠죠. 솔루션을 활용해서 단점은 이제 유료예요. 엄청 싼 거는 월에 7만 원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 거는 100만 원대로 호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왜 뭐 때문에 금액이 다르지?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휴대폰 요금제가 이제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2만 원짜리 요금제도 쓰시고 어떤 분은 10만 원짜리 요금제도 쓰세요. 근데 요금제가 뭐가 달라요? 2만 원짜리는 데이터가 다르죠. 그리고 뭐 문자도 월에 몇 통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만 원짜리 요금제는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연동되어 있는 오픈마켓 개수가 다르고, 그리고 상품을 월에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지 그런 거가 달라요. 그래서 비싼 것만 비쌀수록 이런 등록 제한이 좀 없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품절 정보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품절 정보가 실시간으로 내 오픈마켓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자가 내 오픈마켓까지 품절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송대행몰에다 배송대행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내 오픈마켓에다가 이렇게 품절을 해주는데, 솔루션이 그걸 해주긴 하지만 동기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재고 정보 동기화 이런 거를 눌러줘야 내 오픈마켓까지 그 정보가 다다르는 거죠. 통합 솔루션 출시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가 그 음향이 되는지 제가 아까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한번 틀어는 볼게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오는데 잠깐만요.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잠시만요.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네. 이 영상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괜찮습니다 원장님.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른 그런 솔루션 회사 거 영상 그냥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아서 그냥 이분 거를 가져온 거고, 이분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엑셀로 대량 등록 하는 건데, 이 솔루션도 결국에는 처음에 세팅할 때는 그런 상품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각기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근데 상품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서 대량 한 상품에 넣어야 되는 값이 한 40개 정도가 돼요. 거기 안에 규격도 있고, 만약에 이게 무슨 전자기기다, 그리고 뭐 생활용품이다 이러면 KC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그런 오픈마켓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값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그런 걸 다 합치면 한 40여 개 상품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한 상품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다른 솔루션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처음에 세팅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넣어본 거고. 잠시만요. 네, 넘어가네요. 그럼 이제 도매매 허브란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도매매 허브를 이용한 판매 흐름 거의 비슷해요. 공급자분들이 그리고 B2B 배송 대행몰들이, 그러니까 이 공급자들이 도매매 허브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기도 하고, 이 배송 대행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도매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매 창고, 오너클랩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배송 대행몰들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도매매 허브로 연동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가? 570만 개. 거의 600만 개에 다다르는 그런 상품이 DB들이 아주 많은 거죠. 이 상품들을 도매매업 프로그램에다가 연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해줘요.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등록을 하겠죠. 근데 광고 적용 가공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문 수집 여기 주문 들어온 게 이쪽으로 수집돼서 이렇게 발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발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값기. 그러면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서 발주가 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왜 일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주문 사장님들의 주문을 다 모아서 여기서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매 허브는 이 배송대행몰이랑 상품 공급자한테 있어서는 엄청 큰 파워가 큰 그런 몰이겠죠. 주문이 제가 하나 넣으면 3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도 3만 원, 사장님도 3만 원, 사장님은 많이 파셔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넣으면 이 공급자나 배송대행몰 쪽에서는 좀 되게 큰 셀러인 거예요. 빅셀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조금 더 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쪽에서 좀 모아서 CS도 처리하고 그리고 발주도 처리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송장 번호를 이게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 도매매허브 운영팀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배송대행몰에서 등록된 정도가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하는 이런 셀러들도 있잖아요. 그런 셀러분들보다 훨씬 잘 파세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노하우가 다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쿠팡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그리고 유메프, 그리고 개인 쇼핑몰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마켓들은 더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쉽고 편한 대량 등록 지원. 이거는 이제 검색 등록은 다른 솔루션 검색을 해서 그런 상품들만 내가 등록을 하겠다. 뭐 지금 이제 가습기가 한창 뭐 많이 팔리니까 가습기를 내가 검색해서 등록하겠다.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상품들을 검색해서 등록하겠다.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랜덤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따 시연을 해주실 또 이제 엄청 잘 파시는 셀러를 하시면서 강사를 하시는 시연해 주실 분이 오실 건데 이제 그분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랜덤 등록 방법을. 랜덤 등록은 난 카테고리도 모르겠고 상품도 모르겠고 일단 상품은 많이 등록을 해놔야지 그래도 뭐라도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랜덤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 등록하는 과정은 랜덤 등록 누르고 여기서 뭐 몇 가지 기능들을 눌러줘요. 뭐 상품명을 좀 예쁘게 바꿔줄까요? 아니면 상품명 앞에 무슨 그 단어를 넣어줄까요? 이런 거 몇 가지 기능만 눌러주고 여기서 나는 마진을 얼마 붙이겠다. 그리고 배송비는 넣겠다 안 넣겠다. 그리고 배송 정책은 무료 배송하겠다 아니면 유료 배송하겠다. 이런 걸 다 선택을 해주시고 등록 누르면은 정말 등록이 돼요. 내가 뭘 고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 등록이라고 붙여놨고 이렇게 하면 진짜 팔릴까 싶은데 지금 저희 도매매 허브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마켓들이 있어요. 위메프가 11월에 연동됐거든요. 위메프에는 랜덤 등록 기능이 없어요. 근데 랜덤 등록 기능 언제 만들어줄 거냐고 막 물어보세요. 그럴 정도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 등록을 잘했고 그럼 이제 이 상품들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팔릴 때 이 광고 세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 할인, 복수구매 할인, 구매평 하면 뭐 얼마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이걸 왜 달아놓는 줄 아세요? 이런 걸 달아놔야지. 그리고 노출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달아놓으면 구매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건 진짜 제가 경험을 했던 건데 제가 예전에 애기들이 쓰는 식판 있죠? 식판을 올려놨는데 이제 그게 어떤 분이 60개인가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거 하나만 잘 처리를 하면 제 앞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이거 한 건 처리하는데. 너무 설레서 고객님한테 주문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너무 주문해줘서 감사하다고 겸사겸사 인사를 드릴 겸 전화를 했어요. 아 고객님 이거 잘 발주돼서 오늘 출고되고 내일이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데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객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도 또 필요하시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다른 디자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전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디자인들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에서 쓰려고 식판을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파는 특별해서는 아니고 여자애기들도 있고 남자애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색깔이 좀 중성적인 색깔인 거예요. 막 노란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골랐는데 이제 가격대가 제가 최저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거를 왜 골랐냐면 제가 제 걸 구매를 하면 네이버 포인트를 좀 많이 주게끔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린이집 카드로 구매를 하시고 선생님 계정으로 구매를 하신 거죠. 그럼 선생님 계정으로 제가 드리는 네이버 포인트가 막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저런 할인 정보, 뭐 적립 정보 이런 거에 구매 의사를 결정하시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세트를 설정한다는 건 노출뿐만 아니라 꼭 설정을 하시라고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의무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광고 세트도 상품마다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광고 세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 안에 그냥 나는 상품은 상관없이 뭐 1%씩 주겠다. 1%씩 할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값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서 골라요. 1% 할인, 5% 할인, 3% 할인 이런 식으로 골라서 등록 누르면 그게 다 적용이 돼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죠. 상품 가공.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 기능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 좀 특이한 말을 제가 적어놨죠. 생각보다 소비자는 쇼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비싼 걸 살 때는 소비자들이 엄청 신중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상품을 살 때는 엄청 신중해져요. 그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에어팟을 샀어요. 근데 에어팟을 인터넷에서 사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어팟의 가격은 딱 정해져 있어요. 32만 9천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검색을 했더니 어떤 상품이 뭐 28만 원 이런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짝퉁이 아닐까? 중국에서 생산된 거 아닐까? 그럼 그건 조금 제끼겠죠. 그래서 32만 9천 원에서 근접한 최저가를 제가 열심히 찾겠죠. 그렇게 좀 단가대가 있는 거는 신중해져요. 근데 단가대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3만 원, 5만 원 요 아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신중하지 않아요. 고객들이. 왜냐면 다 예산을 자기가 정하고서 쇼핑을 시작해요. 얼마 전에 제가 미니 가습기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사무실 많이 건조해서. 근데 이 미니 가습기를 한 2만 원 아래로면은 좀 사야지 생각을 하고 책상에다 올려놓는 거 조그만 사이즈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맨 위에 거는 막 엄청 큰 거 막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막 별로 안 예쁘게 생긴 거예요. 몇 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섯 번째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 가격도 보니까 12,000원에 무료 배송인 거예요. 저는 한 2만 원 이하면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사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저가를 검색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최저가 낮은 가격순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뭐야? 봤더니 필터 있죠, 필터. 가습기에 끼우는 거. 필터가 막 나오는 거예요. 15페이지까지 막 필터예요. 계속 막 1,000몇백 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계속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 20페이지쯤 제가 처음에 찾았던 그 디자인이 나왔어요. 아, 찾았다. 보니까 9,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싸잖아. 이러고 보니까 배송비 막 붙어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던 가격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저 이거 사려고 이 가격을 막 찾는데 한 20분을 썼거든요. 소비자분들도 대부분 이래요. 이런 경험들이 막 쌓이면은 처음 첫 페이지에 내가 생각했던 예상 가격대가 딱 나오면은 는 상품에 여기 다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몇 번 이렇게 클릭해보고 상품을 구매를 하지 그 시간을 막 엄청 많이 들여가면서 구매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예산 가격대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 상품이 노출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검색했을 때 좀 첫 페이지, 두 페이지쯤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상품의 가공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셀러들도 같은 상품을 갖다 파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상품은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믿기지가 않아요. 이런 네이버나 이런 가격 비교를 해주는 그런 쇼핑몰들 관련된 프로그램들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은 상품이 막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그걸 보고 어뷰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 상품들이 막 헷갈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불편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묶는 거예요. 어떤 상품은 클릭을 하면 바로 G마켓 이렇게가 이어지는데 어떤 상품은 클릭하면 갑자기 가격 비교 페이지가 나오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눌렀더니 갑자기 여러 막 이렇게 쇼핑몰들이 나오면서 가격 비교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갑자기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시작하세요. 원래 가격 비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웃긴 건 네이버가 이런 상품들도 잘못 묶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이걸 보고 클릭했더니 가격 비교 페이지가 나와서 눌렀더니 딴 상품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잘못 묶는 경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페이지 나오면 막 꺼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 비교 페이지에 안 묶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상품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 이름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네이버가 같은 상품이구나 이렇게 안 묶죠. 그리고 사진이 달라야 돼요. 사진이 다르려면 하나하나 고쳐줘야겠죠. 그런 걸 쉽게 해주는 게 이제 도매매 허브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글씨들이 랜덤 코드. 이건 뭐냐면 상품명 앞에다가 셀러들별로 상품을 등록할 때 코드를 붙여줘요. 랜덤하게 영문 2자, 숫자 8자 이렇게 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코드를 앞에다 딱 붙여줘요. 그럼 네이버가 이게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명 셔플은 뭐냐면 상품명이 되게 길어요. 대부분 상품이. 왜냐면 검색어들을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공급자들이. 아이폰 케이스, 투명한 아이폰 케이스, 젤리 케이스, 예쁜 젤리 케이스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엄청 길어요. 그거를 상품명 셔플은 섞어주는 거예요. 막 젤리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 이렇게 있는 걸 아이폰 케이스, 젤리 케이스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상품명이 다르다고 이제 네이버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해주는 거고, 커스텀 태그는 요즘 유행하는 샵 뭐뭐뭐, 샵 뭐뭐뭐 이런 해시태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련 검색어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등록할 때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썸네일 추가는 뭐냐면 상품 이미지 안에, 대표 이미지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로고 같은 걸 넣어줘요. 그러면 네이버가 봤을 때는 네이버도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이 하면 끝에 조그마한 뭔가 다른 이미지만 있어도 다른 이렇게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네이버의 가격 비교에 묶이는 걸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몇 개 체크를 해서 다음 누르면은 이제 등록하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별도의 물리적 서버에서 모든 작업 얘기는 뭐냐면은 서버가 따로 있어요. 도매매 허브를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가 따로 있어요. 다른 솔루션들은 그럼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물리적 서버를 별도로 이렇게 상품에 관련된 서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지 핸드폰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이렇게 물리적 서버를 따로 두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로 안 들고 이 사장님들의 노트북, 컴퓨터 이거를 서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등록 이렇게 누르면 끄면 안 돼요. 등록이 다 될 때까지 끄면 안 돼요. 품절정보 동기화 누르면은 다 될 때까지 끄시면 안 돼요. 근데 도매매 허브는 물리적 서버가 따로 있잖아요. 등록 누르면 명령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끄셔도 돼요. 컴퓨터를. 상품 등록 진행 중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좀 무서워서 이걸 못 끄시는데 끄셔도 돼요. 끄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노트북으로 하셔도 되고, 회사에서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등록 누르고 일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 서버가 따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매일 밤 품절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는 공급자들의 정보, 재고 정보, 그리고 이제 상품을 공급자들이 상품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품 이미지를 바꾸든지 가격을 바꾸든지 해도 도매매 허브에서는 그거를 상품을 내려요. 강제로 내려요. 바뀐 정보가 있으면 내리고 다시 끌어와요. 그래서 이제 품절 처리를 그냥 강제로 하고 그 품절 정보를 사장님들은 오픈마켓에도 다 연동을 시켜줘요. 다 삭제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솔루션들은 동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대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고객님이 제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무통장 입금으로 걸고 아직 주문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상품이 만약에 품절이 됐어요. 그럼 이 도매매업에서 다른 상품들은 다 품절을 처리해주는데 그 상품은 품절을 못해요. 그분이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거 갑자기 없어졌네? 하고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없어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삭제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10시까지는 이런 품절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은 안 되고 주문 들어온 건 발주는 넣으실 수는 있어요. 10시부터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품절된 정보들은 이제 셀러들 마켓에서 자동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순번이 돌아가면서 삭제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지적재산권 침해 대행 서비스. 이건 뭐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 증명 같은 거 뭐 받은 그런다는 내용도 있는데 뭐 고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시작하면 그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공급자분들 중에서 정말 이건 내가 쓸 거야, 나만 팔 거야. 그래서 나만 팔려고 상표권이랑 이런 걸 다 등록을 해놨는데 왜 너가 팔아? 너는 팔면 안 되지. 나만 팔 건데? 라고 생각하고 내고 고소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공급자가 배송대행몰에다가 올려놨잖아요. 그 배송대행몰은 오픈마켓에다가 퍼서 등록해도 된다고 허용을 한 몰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는 거기다 올려놨으면 그렇게 제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나쁜 마음을 먹고 왜냐면 이게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것보다 이 목적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대부분이. 요즘 막 그런 식으로도 해요.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 안에다가 써놨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랬나? 합의금은 50만 원 정도로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정말 내 거라서 나만 팔고 싶어서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왜 이걸 침해하세요? 화가 났으면 합의금부터 얘기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합의금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공급자들은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시는 법무법인들이 막 있어요. 저도 막 이해가 안 돼요. 그 비싸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놓고서 왜 그런 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들을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건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고 도매매 허브 있어요. 그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그 변호사분이 답변서를 써줘요. 답변서 내용은 다 그냥 템플릿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귀사에 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호명만 막 바꿔주는 거죠. 바꿔서 마지막에 변호사 도장을 꽝 찍어서 딱 보내면 그 법무법인도 딱 알아요. 이게 사실 송사로까지 막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문 셀러들이 무조건 무죄예요. 왜냐면 죄가 없어요. 이런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기준은 고의성이거든요. 고의성이 뭐냐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가지고서 이 고유한 상표권이 있는 이 상품을 내가 나쁘게 팔려고 재고까지 막 들여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그 재고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고의성을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재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이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배송대행 몰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한 거잖아요. 그냥 있는 이대로 만약에 출소하라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은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 이거 배송대행 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난 바로 상품을 삭제했고 내 쪽에서 판매된 이력도 없고 거의 판매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일부러 그 공급자여서 이런 걸 노리고서 막 잠깐 등록했다 바로 삭제한 상품이라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난 판매된 이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혐의 없음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까지 막 진행돼서 법정까지 가도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도 없고. 그리고 막 정말 법정까지 간다 하면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공급자가 여러 명한테 이미 고소를 같이 걸었어요. 그럼 이 여러 명 같이 고소 걸린 이 피고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해요. 그리고 이 한 건을 가지고 그 변호사 선임비는 엠빵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너무 불미스럽잖아요. 근데 저희는 도장 빵 찍어서 보내주면 이 법무법인에서 이게 법적으로 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합의금 뜯어내려고 한 건데 답변서가 왔잖아요. 이거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너네 쪽에서 전 그러면 우리는 그럼 변호사 해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쪽 법무법인에서 이런 사람들 말고 얼른 막 호구처럼 너무 죄송해요 얼른 몇 명 다 낚아가지고 이 변호사 답변까지 오면은 그렇게 그냥 넘겨요. 이후로 진행된 건이 거의 없어요. 이걸로는. 그리고 국비지원 교육연계. 오늘 여기 서수원 직업전문 학원 오셨잖아요. 학원도 국비지원 교육원이에요. 여기서 국비로 지원을 받으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솔루션들 보면은 있긴 있는데 그건 정말 뭐랄까?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지나지가 않아요. 근데 유료로 하는 교육들은 들으면 이제 노하우도 또 알려주시고 막 이후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교육원에서 들으시는 교육은 국비로 하는 유료 교육이잖아요. 자가부담금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 그 자가부담금 조금을 가지고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료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교육으로 받으실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교육 받으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게 되게 외로워요. 혼자 하시다 보면 뭐 이런 거 나 잘 모르겠는데 뭐 딱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뭐 내용 증명 받았대 막 이런 소리 막 들으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잘 모르는 것들을 이게 다 길게 가시면은 좀 혼자 하실 때는 외로움이 있는데 같이 하시는 사업하시는 그렇게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 그리고 여기 셀러 커뮤니티가 있는 내용도 아마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좀 연장. 카페는 이렇게 라서 승인을 받으셔야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볼 수 있고 글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걸 같이 승인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안에 진짜 많은 노하우 그런 정보 그리고 이따가 시연해 주실 셀러분이신데요. 이분이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해놓은 이런 교육도 여기 카페에 다 있습니다. CS 처리하는 방법, 노하우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잘 팔리는지는 이따가 시연해 주시는 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프로그램 이용료 이 부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B사는 가입비가 없고 C사는 있고 없고 도매매업도 가입비가 이건 23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도매매업가 상품을 등록할 때 등록 개수 제한이 없잖아요. 기준으로 가져와 본 거예요. 얘네들은 다 제한이 있어요. 누적 개수가 10만 개, 6만 개, 무제한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상품을 제가 11번가에 10,000개, 쿠팡에 10만 개, 그리고 뭐 인터파크에 1,000개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그 개수, 누적을 해놓은 이 개수가 여긴 6만 개가 해당되는 거고 저긴 10만 개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매매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무제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쇼핑몰 상품 등록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월에 4만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거 4만 개를 등록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여기 상품 DB 누적 이거고 쇼핑몰마다 이제 새로 등록을 해주실 거잖아요. 등록할 때 월에 최대 4만 개, 무제한, 3,000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얘도 뭐 무제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총 등록할 수 있는 게 10만 개잖아요.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만 개, 6만 개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하루에 10,000개씩 등록할 수 있어요. 10,000개씩 등록해서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한 60만 개씩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DB들이 있어요. 그렇게를 해야지 못해도 10건에서 15건 정도는 주문이 들어와요. 왜냐면 아주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중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겠죠. 저희가 MD가 아니잖아요. MD면 상품을 선별하는 좀 능력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딱
딱 집으면 진짜 대박 나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실 게 아니라 그거 찍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하셔가지고 그거 올려서 파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상품을 보는 눈이 좀 생겨요. 그리고 특정 상품 이런 게 좀 잘 나가네, 이런 거는 좀 일부러 사입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시기를 맨 처음부터 그런 걸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서 경험을 한 1, 2년 정도 좀 숙련되게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래야지 또 별별 유형의 CS들을 겪어보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상품을 선별해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좋은 루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개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도매매 허브는 무제한이다. 그리고 월에 등록하는 것도 무제한이다. 근데 마켓마다는 제한이 있어요. 쿠팡은 하루에 하루에 지금 5,000개다. 죄송해요. 하루에 5,000개. 그리고 11번가는 최대 10,000개. 하루에는 600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개씩 매일 채우다 보면 10,000개가 차서 계속 상품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지 용량, 이건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빼고, 비고로는 C사가 외부에서 외부가 제가 이 PC에다 딱 등록을 해놓으면 이 PC에서만 사용을 하기. 근데 집에 있는 PC에도 하고 싶다 하면 20,000원씩 월에 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도매매업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제 D사는 보면 여기도 자동 도매매업은 같은 게 D사 연동 상품 40,000개 모음이 있나 봐요. 그 안에서 쇼핑몰 10만 개다. 상품 수가 여긴 되게 좁고 여긴 되게 넓죠. 그러니까 이 4만 개 안에서는 등록한 거는 품절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도매매업은 사업자 2개 선결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입비 22만 원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4주간 프로그램 이용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4주 동안 먼저 교육 받으시면서 그러고 이제 좀 이렇게 딱 나와요. 각이 나와요. 이거 난 안 되겠다, 이런 각을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국비 지원 받으니까 교육비는 되게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4주간 프로그램 이용료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이런 B2B 배송 대행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고, 사업자를 추가로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할 세무사에서 연락이 아마 올 거예요. 신가요? 이러면은 이걸 좀 사업자를 다르게 구성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각기 운영을 할 거라서 이렇게 사업자를 하나 추가로 더 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2개를 내면 이 2개를 가지고 오픈마켓에 계정들을 각각 만들 수 있잖아요. 원래는 11번가가 만약에 한쪽에서 하나로만 한다 그러면은 계정 4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11번가에다가 4개 만들면 10,000개, 40,000개예요. 근데 사업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10,000개, 40,000개에서 총 80,000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켓들을 더 많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도매매업에서는 이 두 개 사업자까지는 묶어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용료 한 번 내고 그리고 같이 묶어서 내는 거니까 상품을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그러니까 저렴한 값으로 많이 올리실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은 뭐냐면 4주 동안 무료로 그다음에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22만 원인데 3개월 선결제로 하시면 원래 그리고 3개월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6개월 선결제 시는 할인을 해드려서 924,000원에 이용을 하시고, 6개월 선결제를 하시면은 저희가 쇼핑몰을 하나를 구축을 해드릴 거예요. 그 쇼핑몰은 뭐냐면 구축한 다음에
상품을 10,000개까지 등록을 해요. 근데 원래는 진짜 제한 없이 등록해도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유명 인사가 아니어서 쇼핑몰 누가 검색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몰은 사람들이 쇼핑몰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이버 그 쇼핑몰을 입점시켜요. 그럼 네이버 페이센터에서 네이버 검색 노출될 수 있게끔 연동을 해줘요. 내 상품을. 근데 그 페이센터에서 제한을 10,000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개까지 쇼핑몰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페이센터에다가 입점 내 상품이 노출이 되면 그렇게 해서 내 쇼핑몰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그럼 초기 창업 비용 얼마나 사용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상품 매입 비용 이거는 뭐냐면 이 비용은 바로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못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버텨야 되는 비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달에 내가 100만 원 100만 원 판 거니까 제가 한 70만 원 정도 매입하는 데 썼다고 쳐봐요. 근데 다음 달도 또 100만 원이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음 달도 제가 70만 원을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140만 원은 있어야지 2달을 버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이 좀 필요한데 이건 이제 목표를 얼마를 잡느냐. 내 목표는 월에 얼마다. 이걸 가지고 내 마진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월 매출 하시는 분들 기준이 좀 많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마진을 40%를 내가 봤을 때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싶다. 500만 원 번 건 아니죠. 마진이 40%니까 500만 원 정도 내 매출을 찍고 싶다. 그랬을 때 450만 원. 이거는 이제 2달을 버티셔야 된다. 넣어놓은 가정한 금액이고요. 합계를 가지면 이제 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서 시작하시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뭐 대학교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노량진 쪽에서도 이제 뭐 공시생들 막 이런 걸 좀 모르면 자꾸 그 시험 보는데 이렇게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좌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노량진 쪽이랑 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공시생 대상으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생도 시작하고 막 공시생도 한 명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좌절을 한 분이 있어요. 좌절이 많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많이 팔려서 좌절한 거예요. 대학생이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는 또 막 사업한다 그러면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자기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도매매업은 정말 매일 꾸준하게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잘 누르시고 이런 주문 들어온 거는 발주하기 버튼을 잘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만 하시면은 그래도 정말 잘 안 됐다고 해도 좋은 경험 이게 되실 수 있고 근데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저희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못해도 이런 식당 하나, 카페 하나 한다고 했을 때 초기로 드는 창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창업을 할 때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근데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요즘 또 대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잘하면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부업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투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이 예비 창업자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하고 사업자를 내셔서 것 같은데 여기 와주신 분들을 너무너무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진행할 그 셀러분의 시연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좋은 의사결정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 교육원으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게 제 번호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교시가 OT거든요.
OT는 마치고 그리고 2교시는 바로 연달아 진행하나요?